네, 안녕하세요. 어, 알아도 몰라도 쓸모없는 전략사전, 알쓸 전사. 네, 첫 번째, 네, 제대로 된 컨텐츠 시작합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했다시피, 어, 전자제품 유통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기사는 아니지만, 2023년 7월 10일 기사에 보시면, 7월 10일 기사에 보시면, 지금 그 롯데하이마트의 실적이 나빠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지난해 기준 2022년인데, 롯데하이마트 시장 점유율이 32.7%다. 근데 삼성스토어,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그 디지털 프라자 매장을 갖고 있는 삼성스토어거든요. 가 33.8%로 1위가 되었다. 그리고 뭐 이제 쭉쭉쭉 하이프라자는 이제 LG전자의 베스트샵인데 3위까지도 추락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롯데하이마트의 점유율은 어느 시점까지만 해도 50%를 넘는 50%대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흔히 통신사 시장에서 뭐 50대, 30대, 20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데, 하이마트, 삼성, LG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바뀌었다.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다음 기사 내용도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위기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9월 25일 기사입니다. 9월 25일. 그럼 한번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게 매출액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2년까지 롯데하이마트, 삼성스토어, 베스트샵, 전자랜드 예, 이제 매출인데요. 보면 롯데하이마트부터 보면 3.9억이었는데 4.1억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에 올라갔다가 쭉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3.3조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지금 표시를 안 해놨는데 이렇게 됐고 삼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15년에 2.2억이었는 2.2억이었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원입니다. 네, 2.2조 원이었는데 3.8조 원까지 올라가요. 2021년 쭉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LG 베스트샵도 유사한데 1.5조 원에서 시작해서 3.0조 원까지 올라가요. 쭉 우상향합니다. 그렇지만 롯데하이마트는 계속 비슷하게 한 3조 후반대에서 4조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하락하는 매출액은 이런 상황이고요. 점유율을 보시면 점유율은 좀 그래프가 드라마틱해요. 롯데하이마트 48.4%에서 32.7%, 그리고 삼성스토어는 가장 낮았을 때가 2018년인데 25.2%에서 33.8%까지 우상향을 했고, 그다음에 LG 베스트샵은 가장 낮았을 때가 18.1% 2015년이었는데 지금 쭉쭉쭉쭉 올라가서 2019년에 27.2%를 찍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이것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팩트는 17, 19년이 지나고 주요 3사 매출액과 점유율이 변화 요인이 좀 크게 생긴 게 분명하다. 그래프만 봤을 때. 네. 그러면 원인은 뭘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이 단말기, 핸드폰의 유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핸드폰 유통이 바뀐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단말기 유통법이 제정되고 나서, 그리고 그때 포함되어 있던 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최대한 얼마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17년 말에 없어지고 18년부터는 이제 그 상한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그런 변화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아까 뒤에 보시면 기억나시죠? 18, 뭐 17, 18, 19의 변화가 있었다. 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내용은 이제 다나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자급제 폰을 샀을 때 어떤 거 가장 많이 사요? 하고 물어봤어요. 삼성전자가 절대 다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한 게, 뭐 한국에서는 삼성이 이렇게 많이 사니까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른쪽 거 설명하면서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릴 건데 삼성 가전제품을 살 때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대면 스마트 라이프가 출시했다. 이게 언제냐면 2015년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대명 상조 상품을 가입하면 가전제품을 뭐 70만 원, 여기 70만 원이라고 되는데 지금 현재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까지 할인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1개월 평균 가입자 수가 2만 명이다. 이제 삼성 디지털 플라자, 삼성 스토어에서 1개월의 평균. 이 수치는 제가 2018년에 이 사업을 이 회사에서 했었거든요. 대명 상조회사에서. 그때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이제 월 평균 한 15,000명이었어요. 네.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라고 보는데, 뭐 2만 명이라고 놓고, 그러면 한 건당 추가 금액, 이제 할인받는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1개월 평균 추가 매출액이,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나오는 게 200억 원. 1년의 추가 매출액이 2,40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또 따져봤어요. 삼성 스토어에 18년부터 22년까지 매출액이 얼마 증가했냐 봤더니 1년 평균 한 2,200억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금액이 딱 비슷하죠. 네. 저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기사들이나 다른 글들에서는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백화점. 네. 롯데하이마트가 유통회사다 보니까 다른 유통회사가 운영하는 백화점에 들어가는 전략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프리미엄 가전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 네. 삼성이나 이제 LG는 프리미엄 가전을 자사거를 채워 넣었는데 롯데는 하지 못한다. 그 두 가지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한번 다르게 이제 다른 기사나 내용에서 짚지 않는 부분을 한번 따져봤더니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이 되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뒤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랑 동일한데요. LG전자는 2018년, 19년쯤에 이제 점유율과 매출이 좀 하이를 찍어요. 근데 왜 그 시점이냐 생각해 보면 LG전자의 휴대폰 사업 부문을 점점 실적이 안 나오고 정리 수준에 밟았던 시점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팩트 시트고요. 제가 조사하는 데 사용했던.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